어린 목사 시청자 여러분, 어린 TV와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어린 방송을 올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14일쯤 되면은 어린 방송 킬 시간이 풀린다고 통지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때 풀릴 적은 없습니다. 그때 풀리면은 슈퍼챗도 풀리고 제 형편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조금 나아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늘 긍정적으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긍정과 감사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올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별로 이 크리스마스가 신날 만한 일이 우리 터키 애국자들에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애국자들이 감옥 가 있고 사기 탄핵 주도한 망국노들이 득세하여 우익 정당을 차지해서 아직도 분탕을 치고 있고 사기 탄핵의 열매를 따먹는 촛불 주사파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오늘 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김정은 수령께서 어떻게 빨리 안 오시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눈가리를 쑥 빼가지고 북쪽만 쳐다보고 있는 게 청와대라고. 강릉 KTX 고장 나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늘 강릉에 오면서 택시기사가 내게 했던 말입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 생활 자영업자들 무너지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오직 문재인 청와대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다. 택시 아저씨가 오늘 내게 한 말입니다. 그런 택시기사에게는 팁 주기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6,300원 나오면 7,000원 주기에 아주 좋은 기분이 상큼한 더 주고 싶은 그런 정신이 바짝 들어있는 택시 기사들이 요즘 많습니다. 서울도 많습니다. 지방도 많습니다. 이제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도 문재인을 욕한다고. 왜? 거짓말을 쳤으니까. 정권을 찬탈했으니까. 사기 탄핵을 즐겼으니까. 그리고 북한 돕기에 광적이니까. 지금까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 전체 인구의 3분의 1, 33% 정도 맥시멈 될 겁니다. 공정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31.6%니까 맥시멈 33% 정도가 문재인 지지하고 있을 겁니다. 67%는 문재인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김정은이 한번 만나면은 지지율 올라간다고 여론을 조작해온 이 군중 선동 세력, 여론 날조 세력, 한국갤럽 여론 믿습니까? 리얼미터 믿습니까? 오직 했으면 한국갈보랩 언리얼미터라고 하는 농담 아닌 농담이 돌아다닙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되어서도 안 되고 유지되어서도 안 되고 사라질 권리마저 없고 이제 터키 혁명 세력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고 민주화파라 국민들을 농락해온 국정농단하고 국민들을 농락해온 민주파리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심지어 이명박까지 이 세력을 우리가 제대로 심판하고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 청산하는 게 아닌가 우리 터키 애국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 문재인 정권 못하는 거 많은 것 중에 국방은 완전히 트로이의 목마 수준으로
우리 국방을 조직적으로 허무는 수준으로 지금 문재인이 우리나라 국방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지적한 사람이 고든 챙이지요. 내가 고든 챙, 이제는 17시간 전이네요. 아침에는 7시간 전이었는데. Looks like Moon Jae-in will in a few hours announce Kim Jong-un's visit to Seoul this month. This is the moment when South Koreans will have to defend their society. Kim and Moon crave unification and neither wants the unified states to be democratic. 김정은 문재인 좀 있으면은 17시간 전이었는데 고든 챙이 예상을 조금 빗나갔을 수도 있어. 좀 있으면 잠시 뒤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서울 방문할 거라고 발표할 거다. 국민들은 이제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자기 나라를 지킬 그 순간이 다가왔다. 김정은 문재인이 안 지켜주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은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통일된 국가는 자유민주적이지 아니하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갈망한다 하는 고든 창의 트위터 올라와 있는 것처럼 문재인이 오늘 강릉 택시 기사가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 생활 아무 관심 없고 국방 관심 없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고든 창과 같은 공통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즉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통일이 아니고 바로 연방제 조카 통일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고든 창, 택시기사 아저씨, 나, 특히 애국자들 모든 사람의 공통적 걱정 덩어리가 되어갔어요. 애물단지 문재인 돼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평화란 이름으로 국민을 속였지만 이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 군사 분야는 군 장성들, 전직 장성들 다 들어올라가지고 군사 하버이스가 예적성을 띠고 있다. 대충 이제 알 사람 알고 모르는 놈은 간첩이지. 아니면 모르는 놈은 망국노든지. 경제도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장하성의 사촌이지 사촌 동생일 거야. 장하준이 캠브리지에서 무슨 경제학 교수 한다는 모인데 한미 FTA 반대한 자. 여기도 보면 정신 오락가락해. 출신이 장하성 과라서 그런지. 그래도 얼마나 이 장하성 부류가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지. 한국 경제 상황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얼마나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에 망국적이었는지. 장하성이 사촌동생 장하준이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임금 많이 줘야 세금 많이 풀어야 성장한다는 이 엉터리 성장론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부를 재분배하면 소유와 생산이 늘어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전제가 맞을 수도 있어. 왜? 경제 공황이 났다든지 혹은 경제가 마비됐을 때 초기 수혈로 돈을 좀 뿌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대정요법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영양제 주세 잠깐 탁 놓는 거. 기운 떨어졌을 때 영양제 주세 맞아야지. 그래서 경제를 확 돌릴 때 수혈할 때 그때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 대한민국 경제를 번붙지 못할 수 없다. 장하준의 표현에 의하면 식생활 개선, 운동, 영양제 없이도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강해진다.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 체질 개선할 수 없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권은, 이 경제팀은 지금 장하성이 있을 때보다 더 악화돼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좀 있으면 효과 난다. 천만 효과 납니다. 영양제 넣으면 넣을수록 영양제 의존돼서는 안 됩니다. 영양제 딱 놓고는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운동, 활발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만이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계속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주사 놓으면서 자기들끼리 영양제 주사 빨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혁명했던 촛불 쿠데타 했던 자들이 복지에서 늘려가 자기끼리 해먹겠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국가 비상사태에 걸려있다 하는 것이 장하준 씨의 진단입니다. 특히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경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개소리 잡소리다. 정부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다. 그것도 아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새로운 투자, 신산업의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구조적인 문제다 하면서 이 장하준이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끌어가지고 요거부터 이제 사람이 좀 살짝 달라져요. 마치 구조적으로 잡아요. 천만에 구조적으로 정권이 안 건드리면, 지금 정권처럼 재벌을 범죄시 안 하면, 투자를 정부가 하라고 압박하지 않으면, 임금을 정부가 올려가지고 기업이 힘들게 하지 않으면, 즉 정부 간섭 없으면 다 투자합니다. 특히 임금을 올려버리면 중국하고 경쟁이 어디 가능하나. 기업 안 건드리면 다 투자해. 개발 투자해. 우리는 기업할 수 없어. 왜? 기업하면 감옥 다 가야 되니까. 누가 기분 나? 나는 기업은 망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망해봐. 기업가들이 정치권과 국민들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망해봐 이 새끼들아. 기업가들 이런 원수진 마음을 품고 있는데 기업가가 투자하나요? 개발하나요? 정말 망해도 나는 먹을 게 있다 이게야.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원수가 진단 말이에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택시기사 아저씨 오는데 내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야, 기업가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는 사원들이 기업가를 보고 봉급 준다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 보고 아니지, 자네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 고마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기업 안에, 기업, 학교, 공공기관, 민간인과 정부 사이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국민의 도덕적 감성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만민에 의한 만민의 원수, 만민에 의한 만민의 투쟁. 어느 사원이 기업가에게, 사장에게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봉급 주려면 죽을 지경이지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기업은 잘 됩니다. 왜 돈 적게 주느냐? 왜 봉급 몇 프로 안 올리냐? 왜 수당 안 주느냐? 왜 우리 노는데 돈 안 주느냐? 못된 계급투쟁, 못된 빨갱이 사상, 못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노동계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좌익 노조들이 토요일날 우리 광화문에 집회할 때 보니까 반역자 풀어주라, 반역자 풀어주는 것이 인권이다, 반역자 풀어주는 것이 평화다, 반역자로 대법원 확정받아가지고 한 사람을 좌빨 노조들이 잔뜩, 좌빨 정당이 잔뜩 나와가지고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2만 명은 무슨 2만 명, 1만 명은 무슨 1만 명 나와가지고 빨갱이 풀어주라, 인권이다,
빨갱이 풀어주다. 그것이 평화다. 테러하려고 했던 빨갱이. 노조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좌익 노조가 기업가 돈 벌어 봉급 주는 사람에게 영웅이라고 감사하겠어요? 21세기는 기업가를 영웅 취급하고 내 봉급 주는 자를 구세주로 감사드리는 세기입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 품지 않으면 내 노동 해가지고 내 먹는데 내가 왜 사장에 감사해? 그따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품고 있는 회사 다 망합니다. 서로 감사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죠. 왜 김무성이가 문재인이가 왜 망할 놈인데? 김무성?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를 그래 해주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난번 총선할 때 180석 나오니 150석 나오니 하니까 대통령이 자리 끌어주니까 그렇지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 사람 몇 명 공천 받는 다 받았어. 김무성 패거리 그때 받았는데 도장 들고 튀는 감사라고는 모르는 전남방직 아들답게 아주 싸가지 없는 그게 정치권에 보편화되어 있다니까요. 감사 몰라. 뒤통수 먼저 때린 놈이 우리 성미 같은 거 또 불려처럼 해가지고 홍준표 깜짝 놀란 토끼처럼 해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금방 때리고 막 그 김영삼 기획해서 김영삼한테 배웠거든. 유승민의 아버지도 박정희 배반한 사람. 그때 박정희한테 대들었거든. 시대 착오적인 망상기가 있어가지고 유수호 전부 그런 것들. 피가 나쁘다니까. 감사를 모르고 신의가 없고 감사하고 신의 있고 관대하고 충성스럽고 만고불변의 미덕이야. 앞으로도 같은 미덕이야. 비록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 요즘 시대에 훌륭하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신의와 서로 신뢰가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감수성 예민하고 밑에 신의 없는 거를 사기꾼이라고 그래.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뒤통수 먼저 때리고 배반 먼저 때리고 사기 탄핵 먼저 치는 놈이 주인 행세하려고 천만에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마찬가지. 집권하자마자 대한민국 배반 때리는 거죠. 저 문재인이 하는 일 한다는 거 뭔지 알아요? 촛불 사기로 집권해가지고 집권하자마자 대한민국 뒤통수 때리는 놈. 그게 문재인 일당입니다. 그게 임종석 일당입니다. 온 세계에서 보니까 미쳤거든. 고든창이 보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북한의 대변자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대한민국 국방허무는 북한 공작원이야. 계속 묻잖아. 문재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야.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북계 앞잡이야. 계속 물어제끼잖아요. 여러분 대답 알죠? 오마드가 더 잘 알더라. 헌법에서 자유삭제, 문재인은 간첩이다. 젊은 20대 여성들이 더 잘 알더라니까. 난 몰랐어. 그 정도는 난 그거 모두 배짱이 없어가지고. 조선놈 남자 배짱 약한 거 나도 공유하고 있어. 오마드나 여성 총궐기만큼 나 배짱 없어요. 걔도 그거만큼.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나도 그만큼 못합니다. 한국은 여자들이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성주의자들이 떠들면 남자들 직소리하지 말고 딸랑이 떼고 잘 섬기라니까. 젊은 여성들 잘생기면 조선의 못난 조선 남자놈들 자다도 떡이 생긴다니까. 좀 그래 돼버렸죠 상황이. 정규재 주필님 부탁합니다. 김무성이 만나가지고 그 인간으로 돌아온다고 충고했다고 그런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마시고 워마드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 배짱만 있어주세요. 그 정도 논조만 있어주세요.
그 정도 시각만 유지해 주세요. 그 여성들에게 불러가 배우세요. 홍해하수처럼 워마드가 대한애국당 집회 나왔는데 젊은 여성들 나왔다까지 하고 대한애국당 집회 나왔는데 그걸 쏙 빼지 말고 사람이 아니지 너희들은. 배짱이 없어. 그런 젊은 여성들이 설사 자유한국당 찾아갔다고 보도해야지. 너희들 언론인 아니야. 그것도 구독자를 한 30만 끌고 있는 워마드 젊은 여성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다른 지고 해는 뜬다. 철저히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는 구호를 외치고 특히 강성부대인 대한애국당 집회에 동참했다. 이렇게 보도하란 말이야. 그건 좋든 싫든 언론인의 기본 양심이야. 그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언론인이 아니고 뭐라고? 홍규재라고. 뭐라고? 김규재라고. 뭐라고? 홍해하수라고. 뭐라고? 홍마부대라고. 대한민국의 강성태극 애국자들 형성대가 열심히 싸우는 거 가장 못마땅해한 사람이 당신들이잖아. 홍준표 추정자들, 김무성 추정자들, 당신들 빨갱이들보다 더 싫어하잖아. 태극기 애국자들이 단결하고 반문연대가 형성되고 빅텐트가 쳐지고 보수 대통합, 우파 대통합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아지고 군인들도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못마땅하잖아. 입에는 보수 대통합 달고 살고 반문연대 달고 사는 이작자들이.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지. 왜 사기꾼이라고 그래? 장하성이 봐. 문재인 정권 와가지고 경제 말아먹는다 소리 안 하고 저쪽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끌 넣는 거 봐. 그래서 장하준이는 장하성이 동생이라고 그래. 피는 못 속이는 거지. 발음만 한 70% 썼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한다. 그거 잘못된 거 찬성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래야지. 경제학자라면. 찬성하면 돼. 기본 취지도 찬성하면 안 돼. 한국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구조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인데 그거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면 취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장하성 사촌 동생다운 장하준이지. 경제학자도 피가 좋아야 돼.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의 상황을 국민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인 한국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옳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임금 돌리면 더 안 된다고 이래 나와야지. 처음부터 기본 취지 자체가 틀려 먹었다. 이래 나와야 돼. 10% 20%더 샤프한 더 날카롭게 해야 돼.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0원 덜 받아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맞는 말이지만 또 하면서 옛날에 이 사람이 한미 FTA 반대한 사람이거든. 틀려먹었잖아. 그때 얼마나 경제학자가 한미 FTA 반대했으니까 얼마나 경제학자로서 둔하나. 재벌 옹호론자가 아니고 당연히 재벌을 기업은 옹호해야지. 경제학자가 기업 옹호 안 하면 또라이지. 경제학자가 박정희 주의자가 아니면 또라이지. 박정희 경제 잘했다 하는 거 말 안 하면은 장하성이 박정희 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하준이가 박정희 당연히 찬양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찬양하는데 중공도 찬양하는데 북한도 찬양하는데 재벌 옹호론자가 아니고 기업 옹호론자지. 재벌은 단어 붙이면 안 되지. 뭔가 모르게 조금 뺐다해가지고 경제이론에 정말 좌익이 어딨나. 돈 되는 게 경제이론이지. 그리고 좌익 경제이론 어딨나. 세계 누가 좌익 경제이론 펴나. 우리 스웨덴하고 비교해가지고 복지정책 말한다는데 스웨덴하고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하고 우리 외국에 돈 버는
정신없는 나라하고 치열한 임금비 빼먹는 나라하고 같이 비교하면 되나? 그 나라 다른 산업들이 지하자원도 있고 다 있는데 업도 있고 우리 없잖아. 인구 1000만 되는 나라 복지국가 됐다고,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됐다고, 그것도 가족 같은 나라 우리 따라가면 되나?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저부터 따라하면 안 된다. 구조가 완전 틀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어쨌든 80, 90%는 장하준 교수가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펴는 거 보니까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다 하는 진단은 잘한 거지요. 장하순하고 통화도 안 한다 그런데 서로 아마 상식적이라면은 장하순과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초기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경제 말아먹은 장하순과 같이 할 수 없지. 누구도. 문재인 정권 왜 이렇게 경제정책이 엉망인가? 기업가들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 기업가에게 감사하지 않는 근로자들, 그들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노조 갑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갑질. 전부 힘만 있으면은 갑질을 해야 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갑질을 해야 되는 이런 망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니까 잘 되는 게 없지. 철도 뭐 날씨 추워가지고 철도가 그냥 강릉 서울 간 날씨 추워가지고 KTX 사장 뭐 날씨 추워가지고 한국 철도 사람이 얼마나 개판인데 날씨 추워가지고 내려앉아버렸어? 그러니까 김현미 저기 국토부 장관이래. 여러분 김현미 제 국토부 장관이래. 예? 야, 지금 뭘 알아? 건설을 뭘 알아? 뭘 알아? 지방 건설업체 사장보다도 무식한 게 뭘 알아? 하다보면 찜통이라도 한번 집었어? 삽이라도 한번 삽질이라도 할 수 있어? 김현미 씨 삽질이라도 해? 운동권끼리 갈라먹어가지고 오영식이 운동권 전대회 뭐 이긴가 뭐 의장이라고 부학자 KTX 사장 되는 거 후보자 다 물리치고 운동권 화염병 잘 던진 놈을 코레일 사장 갖다 놓으니까 철도 레일이 화염병을 던져버리네. 철도 레일 젓가락이 화염병을 던져버려가지고 차 가다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네. 이러니까 농담이 생겼지. 이병태 교수. 김정은이 남한에 못할 이유가 있지. 왜? 물으니까 철도가 막 뒤집어지는데 그거 무서워 못 한다고 농담이 생겼어. 오늘 생긴 농담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한민국 철도 노선이 뒤집어 버리니 날씨 춥다고 확 뒤집어 버리더니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뒤집는데 김정은이가 오면은 뭐 이유가 있어야 될까? 왜 오나? 비핵화 해서 온다는 거예요. 북한 남조선 접수하러 온다는 거예요. 의제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온다는 거야? 북한 비핵화할 꿈도 안 꾸는데 3월 9일부터 북한 비핵화한다가 비핵화는 하나도 없는데 화교활동 그대로 하고 미사일 활동 다 해. 뭐 때문에 오는데? 뭐 수검하러 와? 왜 때문에 아직 못 들어오는데? 뭐 입금이 안 돼서 통장 입금 안 됐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 오지 마. 또 수령 자기들 수령 온다고 남조선에 있는 빨치산들을 또 수령 맞이 위임 맞이 백두산 마적단 맞이 백두산 수호대 만들고 찬양대 만들고 영접대 만들고 이런 미친 빨치산들 또라이지라고. 그래서 조선놈 요거도 먹는 거야. 원칙도 없고 자기 민족이 자기 동포를 북한 동포를 3대에 걸쳐서 몸이 골병들도 병신 만들고 종자가 틀려질 때도 착지 않는데도 그거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남조선 대통령이라는 작자, 남조선 비실장의 작자.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야.
대변인이야. 북한 대변인. 이제 보니까 임종석 대한민국 대통령 실장 아니야. 북한의 남한 총독 실장이야. 조선일보는 또 막 보수단체 묻는다 하면서 김정은 올린 거 묻는데 보수단체도 아닌 엉터리. 조선일보가 보수단체 우파단체를 모르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조선일보가 말하는 우파단체는 김무성급 정신 오락가락하는 우파단체 그걸 우파라고 믿으니까. 그냥 애국당 보도 잘 안 하잖아. 진짜 우파니까. 국본 보도도 잘하네. 꼭 다른 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들러리 쓰고 자유한국당에 앞잡이 노릇할 태극기 집회에서 그것은 크게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야비합니다. 딱 사기 탄핵과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보수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좌익의 앞잡이 노릇다. 그게 조선일보. 조선일보 계속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계속 후보자 떼우는데 전부 박근혜 대통령 반대파 띄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쪽 하다면 유기준 이런 사람도 안 띄웁니다. 나경원, 정용기, 김학용, 김종석이 생판 듣보잡 잡자란다는 거 좀 틀렸지만 이런 것들 전부 사기 탄핵파들 계속 띄웁니다. 조선일보. 교란 작전하지요. 교활한 호남 좌익들의 공작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무슨 보수 대통합 한다고 황교안이 바른미래당 황교안이 입당하고 바른미래당 복당하고 그 보수야? 썩은 보수지. 사기 탄핵파 총집결이지. 조선일보 그래서 썩은 보수의 상징적 선전선동 수단이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믿는 거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것들이 언론 차지하고 있고 정신없는 것들이 2년 전 오늘 국회에서 동물국회 짐승들의 국회 식물국회는 점잖게 했지 20대 동물국회 그놈들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한 날이 오늘입니다. 2년 전 오늘 12월 9일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이 바로 2년 전 오늘입니다. 3월 10일 날 또 헌법재판소 사법기관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확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무법천지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다 사기 날조입니다. 애국자들한테 뒤집어 세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대한민국 우파 국정원장들 기무사령관들 잡아 역하니까 기무사령관 중 이재수 씨는 어제 자살했잖아요. 아래. 지금 검찰은 적화통일 검찰입니다. 발치산 검찰이지. 날조 전문입니다. 지금 법원은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완전히 정치 판사들이 김명수의 지휘하에 날뛰고 있습니다. 민재판 하잖아요. 판사가 판사를. 대법원 판사들을 구속시키려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따라. 왜? 공산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검찰에 힘쓰는 놈들, 지금 법원에 힘쓰는 놈들 21세기 빨치산들이라고 우리 눈에는 그래 비친단 말이에요. 공산혁명 완장찬 놈들로 비칩니다. 우리 눈에. 문재인 정권 완전히 대한민국 무법천지 개판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아비규환 귀신들이 아비규환 하니까 전방에 비행기 못 날아가라 GPS 총 맞은 우리 병사도
후방으로 못 실어가 죽었는데 강화도 방면에 북한 헬리콥터인지 뭔지 늘어와가지고 비행 금지 구역에 씩 오니까 우리 공군이 뜨고 항의도 못해. 북한은 항의도 못해. 왜? 김정은님을 모셔야 되니까. 수령님, 위인님, 백두산 마정님을 모셔야 되니까. 꼼짝 못해. 아직도 임종석이하고 문재인은 전화통화해. 상전님 빨리 전화 주세요. 상전님 빨리 전화 주세요. 북한 바라기. 조원진 의원 얘기했지. 북한 바라기. 누가 조원진 의원 얘기했나 어제? 북한 바라기. 김정은 바라기. 그래서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 정말 망국적입니다. 북한보다 우리 더 빨리 망하게 위해서 환장한 그런 추태를, 망국의 추태를 문재인 일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전 오늘 국회 안에 있는 망국노들이, 사기 탄핵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가결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조선일보 김무성 따위에 사기 선동꾼 난동꾼들이 지금까지도 분탕치고 있습니다. 우파는 김무성이가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괴멸시키고 김무성 일당, 문재인 일당을 사기 탄핵파와 촛불 주사파를 우리 국민들이 쓸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법치 무너지고 국방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경제. 장하준이 경제 무너진 얘기 아까 해줬잖아요.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다. 경제적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서 약 일주일 전에 군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 다 들고 별이 1000개 모여가지고 남북 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 국방만 일방적으로 하면은 여적 문서다. 반역 문서다. 선언을 했잖아. 경제 무너져. 안보 무너져. 교육은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 없애는 세뇌 교육시키지. 강화문에 대한민국 건국은 100년 전이다. 1919년이다. 미친놈들이 현수막 걸어놓고 지랄하고 있지.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인데 왜 항일운동했어? 미친놈들이지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문재인 일당, 김무성 일당에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정규재 주풀은 당부하건대 김무성 따위 만나가지고 충고한다 그러지 말고 꺼지세요. 당신이 꺼져야 우파 대통합이 됩니다. 방송에 한마디 계속 하라니까. 나처럼 평론이 뭔지 모르면 나한테 정규재 전 주필 나한테 배우세요. 우파 대통합의 길을 모르면 배우세요. 반문연대 길을 모르면 배우세요. 조원진 의원한테. 보수 대통합의 길을 모르면 배우세요. 빅텐트의 길을 모르면 나한테 배우세요. 간단해.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만 찍어내면 우익 애국은 감격의 대통합을 한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홍준표, 김무성 일당만 몰아내면 배반자 없고 사기꾼 없고 뒤통수 때리는 놈 없어가지고 우익은 저절로 대동단결된다는 거. 얘기하세요. 정규재 씨. 머리 잔대가리 굴려본들 머리가 별로 좋지도 않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세요. 길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 국가정사에 감사할 줄 몰랐던 김무성 일당, 대한민국에 감사할 줄 모르는 문재인 일당, 임종석 일당,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착각하는 이 망국 귀태들 태극기로 쓸어내면 저절로 보수 대통합이 일어나고 저절로 국가정상화, 저절로 통일이 일어나는데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난다. 지금 이 식으로 가면은 적화 통일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난 그렇게 보입니다. 특기로서 사기 탄핵파 2년 전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란 그놈들, 국회의원 놈들 몰아내고 촛불 주사파 북한만 바라보고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는
국방 허물고 경제 파괴시키는 문재인 일당 몰아내야 된다. 그게 나라 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